어제 녹화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혹시 뭐 옆에 흰 종이가 있거나 어디 여백이 있으면 자,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능동고 친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험 범위가 동일합니다. 자, 뭐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는 이 도함수라는 거를 열심히 구해봤잖아. 미분이란 걸 처음 배우면서 도함수는요, 어쩌면 미분과는 자판기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험 범위에 이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살짝은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뒤에서 배우고 왔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접방은 많이 까먹지 마세요. 이번에 특히 적분 쪽에서 어렵게 나오면 접선을 건드릴 겁니다. 접방. 두 번째는 자,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제 우리가 자, 지난주부터 복습을 하고 있는데 자, 뭐를 배우고 있냐면 자, 필기하세요. 첫 번째.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 예로부터 많이 쓰던 표현인데 이걸 도함수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극대값, 극소값. 어떤 점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이 증가 감소로부터 정의가 되는 점들이고 너네가 알고 있던 꼭지점도 원래는 이 극대극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도함수 가지고 얘가 뭐 쉽게 말하면 도함수가 0일 때 얘가 뭐 도함수가 양수일 때 얘가 도함수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거 가지고 뭘 하고 싶다는 거야. 소위 그래프 그리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프. 선생님도 그릴 줄 아는데요. 뭐 조금 더 첨언하자면 3차 이상이 뭐 3차 함수, 4차 함수 그 이상의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제 어쩌면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 중 하나인데 자, 나머지 남은 내용들은 물론 맨 마지막 내용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내용들은요. 어쩌면 이 그래프 그리기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야. 즉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를 구할 수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예전부터 많이 구해봤잖아. 그리고 원래 예전부터는 순서가 뭐였냐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가끔 가위가 있으면 이 가위로 잘라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이 그래프 문제인데 많이 풀다 보니까 항상 있을 만한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뭐 양끝점이라던가 극값에 뭐 그런 공식도 가능해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팁인데 이거 오늘도 쓸 거니까 한 번 더 필기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극대값은 최대라는 보장이 없는데 언제 이게 유일해지면 최대값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특히 부등식 활용해서 이걸 써먹을 겁니다. 이것도 꼭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극소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으로 극소값은 최소값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건데 유일한 극소값은 최소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내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사실 이미 우리가 얼마 전에는 1학기 때 삼각함수 배울 때 했던 내용인데 방정식에서 뭐를 이 그래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함수로 푸는 거야. 어떤 내용 자체를. 그리고 자, 부등식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1학기 때 삼각 부등식.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어. 얼마 전에 증가감소할 때 부등식이 나오잖아. 그때 범위가 있으면 원래 함수로 풀어야 됩니다. 그때도 이미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용부터는 미리 말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아니야. 단지 이제 식 자체가 3차 함수, 4차 함수라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배울 거는 어쩌면 여기에 쓸까요? 어쩌면 제가 가끔 쓰는 표현 중에 부록처럼 약간 교과 간 연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우는 뭐 위치다, 속도다, 가속도다 이런 걸 배울 거고 이미 저희 한번 해본 적도 있고 아마 요 근래 학교에서 배웠을 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자,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됩니다. 뭐 이런 왔다 갔다 내용을 이제 배우는 거라 우리 얼마 전에 적분 때 배우고 왔잖아. 그래서 오늘은 미분 버전으로 배울 건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거는 좀 같이 공부할 거야. 마지막에는 같이 공부하면서 뭐 시험에는 뭐가 나오든 뭐 나오겠죠. 위치가 나오면 미분에서 속도가 하면 되고, 속도가 나오면 척분해서 위치가 하면 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얘도 어쩌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식 문제가 있고, 기억나? 그래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분 쪽은요, 오늘 하게 될 미분 쪽에서는 그래프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적분 쪽에서는 기억나? 그래프가 조금 더 쉬워. 그냥 넓이 구하면 되거든. 기억나세요? 그 흐름.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이제 공부하시면 여기 내용이 끝나고,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5번, 6번, 7번을 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필기 해놓으셨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 가서 필기했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이어서 할까요? 뭔가 다르게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자, 칸을 나 센스 있는 거 떠올려. 센스 있는 거 요거 옮길 수 있겠는데? 오, 좋아. 자, 약간 여기다가 이제 그럼 오늘 하게 될 어떤 핵심 내용을 그냥 좀 설명을 하고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다시 말할게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너네 그동안 이미 많이 해봤던 내용들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정식이 나와. 오늘도 당장 한 장 넘겨보시면요, 어떤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나와요. 자, 왼쪽은 제가 지금 방정식을 쓴 겁니다. 그런데 결국 방정식은요, 너네가 풀 줄 알면 솔직히 말하면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오늘 방정식들은 안 풀릴 겁니다. 일부러 안 풀리는 걸 주는 거야, 너네한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나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근에 관한 걸 물어봐. 그럼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극대값, 극소값 있다 없다 할 때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즉 그래프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가는 방식을 필기해 주세요. 가는 방식은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가냐면요, 쉽습니다. 그냥 y는 이렇게 y를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함수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자, y는 0도 소위 x축이라 불리지만 함수입니다. 얼마 전 적분할 때 말한 적 있습니다. 얘도 함수입니다. 상수함수.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자, 결국 핵심은요, 방정식에는 근이란 게 있잖아. 근데 저희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근에만 관심이 있어요. 허수인 거 관심 없어요. 이 실근이랑 이 결론을 암기하세요. 자, 결론을 쓰고 문제 보겠습니다. 결론 암기하세요. 이 방정식에서 실근을 물어보면요, 함수에서는 뭐랑 같냐면 교점의 어쩌면 x좌표랑 같습니다. 왜 하필 x냐면 이제 방정식 원래 x를 쓰는 거니까 원래 y는 없던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이제 x좌표랑 같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실근 물으면 저희는 연립했을 때 이 두 함수의 교점을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크게 두 가지 물어봐요. 실근의 개수. 어떤 방정식을 주고 얘 실근 몇 개 있어. 혹은 방정식을 주고 얘 실근이 뭐 3개인데 걔네들 부호까지 뭐 양수 몇 개, 음수 몇 개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거를 함수로 가서 교점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같다는 거야. 그리고 실근의 부호는 교점의 부호를 보시면 된다는 거야. 즉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여러분들 함수를 이용한다는 거는 정확히 실근이 뭔지는 몰라요. 실근을 구하려면 쟤를 풀어봐야 돼. 대신 어떤 간접적인 정보들은 함수를 통해서 알아올 수 있다는 거야. 대략 몇 개이고 뭐 양수 몇 개, 음수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어쨌든 이제 기본 설명은 끝났고요.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릴까요? 자,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리고, 자, 다음 장 가서, 자, 오늘은 역시나 계산만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로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문제는 읽고 오세요. 자, 이번 문제는 뭐고 하는 문제예요?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있냐는 거야. 선생님, 3차 방정식이면 3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상식인데 여러분들, 수학 상식인데요.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있어요. 원래 차수만큼 있는데 그거를 실근과 허근이 나눠 먹는 거예요.
즉 3차라고 해서 실근이 3개인 건 아니에요. 뭐 실근 몇 개, 허근 몇 개 이런 식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는 자 퀘스천 뭘 물어본다?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는 거예요. 원생님 풀면 안 돼요. 풀어보세요. 풀리면 풀면 돼. 근데 이거 안 풀릴걸요? 너네가 아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도 실근의 개수를 알아오래요. 대신에 개수야. 실근을 물어본 게 아니라 실근이 몇 개인지만.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리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어떻게 하자? 자, 개수를 알고 싶으면 간접적으로 누가 함수가 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간 드릴 테니까 이 파란 색깔 함수를 빠르게 그려오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파란 색깔 함수를요. 자, 시간 잴게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먼저 그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괜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함수 그래프 많이 그려봐라 했던 게 아니야. 이 그래프를요 오늘은요 써먹어야 돼. 다시 이 그래프를 오늘은요 써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길 못해서 끙끙대면요 그냥 오늘 내용은 스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멈추고 그래프 그리기 연습부터 하고 와야 돼. 이 시간 그냥 쓸모없는 시간이 돼버려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쩌면 남은 활용들은요 도함수 활용이 아니라 그래프에 그릴 줄 알면 되는 것들이야. 그래프의 활용이라고요. 자, 한번 간단히 그려보시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들어오세요. 자, 저는 오늘 자, 나갔다 들어오세요. 시간 관계상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를 생략을 할 겁니다. 보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때는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분 20초 드렸습니다. 사실은 1분 정도 내외로는 가능해져야 돼, 앞으로는. 알겠지? 자, 왼쪽에 있는 3차 함수 한번 그려본 친구는 제 거랑 비교해 보세요. 저는 보고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자, 1,2에서 극대가 발생되고요. 자, 3,-2에서 극소가 발생됩니다. 자, y절편은 -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자, 요런 그래프 맞나요? 다들 이거 나왔어? 선중이랑 동현이? 이거 나오셨나요? 자, 얘를 먼저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이제 함수로 가야 되거든. 그치? 자, 얘를 먼저 그려보시면 되고, 이제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y는요, 얘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x축입니다. 여기 있는 x축을 그려보시면 뭐가 보인다? 혹시 여기에 교점들 보이세요? 자, 동현아, 교점 몇 개예요? 자, 교점 몇 개 보여? 교점이 3개지. 그 말은 뭐다? 이 방정식의 실근도 3개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핵심 포인트라는 거야. 교점이 3개란 말은 실근이 3개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해하면 사실은 그동안 많이 써먹었잖아. 이거는 엄청 많이 써먹는 방법이야. 사실 예전부터. 방정식이 안 풀려. 제가 맨날 말했잖아. 함수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다가 문제 하나 만들어봐. 자, 여러분들 실근이 3개였잖아요. 자, 추가 문제입니다. 이 세 실근의 부호가 뭘까요? 3개가 있으면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부호가 있을 거 아니야. 자, 3개의 부호가 선중아 뭘까? 일단 제 그림이 좀 개떡 같긴 하네요. 여러분 여기 원점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지금 이렇게. 선중아, 세 근에 혹시 부호 보여?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자, 부호도 뭐를 보라고요? 만나는 교점에 x의 부호를 보시라고요. 전부 다 x의 부호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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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맞아? 즉, 세 개 다 양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간접적인 정보들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실근이 3개나 있고 셋 다 양수라는 거야. 뭔진 몰라도. 이해돼?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어쩌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사하는 페이지입니다. 식을 줄 테니까 실근이 몇 개인지 조사해봐라. 자, 오른쪽 올라가서 3번 문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 올라가서 3번 문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한번 연습해보는 페이지야. 즉 여러분들은 간단히 그려보신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파악해 오세요. 그것만큼 실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도 알 수 있다고? 그 교점의 부호를 통해서 실근의 부호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해석은 거의 한 2초 내로 가능하니까 자, 그래프 그릴 시간 1분 30초 드릴게요. 연습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원래 잘 못하는데요. 주변에 못하는 친구들도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열심히 해봐. 저번에 제가 그 월요일날 상은이라던가 몇 명씩 물어봤잖아. 수학 공부 얼마나 하니? 아, 윤재였나? 30분 한대요. 와우. 여러분 30분 하고 성적 나오면 그 학원 가세요. 네. 진짜예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30분 하루에 30분 수학해가지고 성적을 올려줄 자신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요? 신도 아닌데. 그치? 최소한 권장사항은 최소한 하루에 수학은 2시간 이상은 해야 돼. 원래 한 3시간 이상. 본인이 수학이 약하면 당연히 더 많이 해야 돼요. 수학을. 그래프 그리기를 한 20번만 해보면 다들 그릴 수 있는데 보통 그 20번을 안 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다 돼간단 말이야. 앞으로 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취하고 싶으면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등가 교환. 알겠지? 살아보니까 투자 안 하고 되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유행을 바라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동현아, 얘 정답 몇 개일까요? 얘 실금 몇 개 나오게? 해보시면. 실근이 그래 그린 중이야? 자, 아직 느리네. too late. 자,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자, 이 문제는 자, 느낌 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이 0이 아니잖아. 자, 아까 저희가 한쪽이 0일 때는 한쪽을 x축으로 쓰면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이론상은 꼭 0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요 한쪽은 0인 게 좋으니까 여기 조사하는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항을 하셔가지고 먼저 한쪽을 이렇게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y는 자, 왼쪽에 3차 함수, y는 오른쪽에 2차 함수를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정답지에 있는 걸 체크할게요. 오늘은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이걸 제가 어제는 다 했더니 시간이 부족해. 그냥 이거는 저는 보고 하겠습니다. 자, 1,3을 지나는데 얘가 증가야. 즉 극값이 아닙니다. 증가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이런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자, 여기는 x축이니까 자, x축을 딱 그려보시면 상은아, 교점 몇 개 보이세요? 교점 몇 개 보이세요? 두 개요. 자, 교점은 만나는 점입니다. 하나 보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교점이 한 개면 실근도 몇 개다? 한 개다. 자, 이게 니네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이야. 멀리 가면요, 중2 때 배웠습니다. 이 작업을. 어떤 방정식을 함수로 가는 이런 어떤 포인트를. 그리고 이제는 얘를 써먹을 차례라는 거야. 왜 이 방정식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풀리면 안 써먹지. 굳이. 안 풀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정보를 알아오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자, 추가 질문. 그럼 선중아, 이 실근의 부호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 실근의 부호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그러면 교점 보시면요, 여기잖아.
얘 지금 x값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것도 알 수 있다고요. 한계는 한계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음수일 거라는 거지. 선생님, 그럼 실근이 뭔지는 몰라요. 나도 모르지, 실근이 뭔지는. 그거 알려면 풀어봐야 돼. 참고로 3차 방정식도 원래 근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대빵 긴 식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런 간접적인 정보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갈게요. 자, 이번 페이지는 어쨌든 이제 방정식 활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식을 온전히 주고 조사해봐라. 실근이 몇 개인지.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다음 장 문제. 자,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시험 문제입니다. 요 페이지의 별표입니다. 자, 방정식 활용은요.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뻔해. 뭐냐면 어려운 친구는 2번 페이지만 달달달 하세요. 그러면 여기 맞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제가 위에 있는 5번 문제로 한번 간단히 시범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밑에 내려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이번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증가감소, 극대극소도 이런 컨셉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식을 주고 조사해봐라. 앞장처럼. 그 다음 페이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식이 미완성인데 거꾸로 알려줘. 뭐 증가한대. 그 값이 있대. 그때 뭐 A 값 구해봐라. 뭐 그런 문제 기억나? 그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니까 꼭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이번에는 위에 보세요. 개수를 알려줍니다. 나 실근 3개 있다는 거야. 나 실근이 3개 있다는 거야. 그때 뭐를 구해라? 이 A의 범위를 구하는. 지난주에도 있었던 그 스타일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기억나? 사실은 증가감소된 얘든 보통 이 왔다 갔다 반대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 조사하는 건 잘 안 물어봅니다. 알겠지? 지금부터 어떻게 푸는지 간단하게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어봐. 아시겠죠? 자, 죄송한 내려가서 6번 문제로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한테 결론을 알려줍니다. 나 실근 3개 있어. 그리고 반대로 누구를? 요 A의 범위를 조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일단은 처음에 자, 필기하세요. 자, 6번 문제로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 세팅을 암기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암기할 겁니다. 왜냐면 다음 장에 소개드릴 저 보등식 쪽과 조금 달라 세팅이. 그래서 좀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앞장에서는 한쪽에 0이 있는 걸 좋아했잖아. 근데 이번 페이지의 문제는 A라는 문자가 있거든. 자, 이럴 때는요. 특히 방정식 문제는 자, 이걸 암기하세요. 뭐를? 문자를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혼자 둬야 됩니다. 자, 이거 암기하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제 아까처럼 해보시면 이유가 밝혀져. 그리고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렇게 두시면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3차 함수를 온전히 그릴 수 있지. 여러분 얘를요. 이렇게 쓸까요? 온전히 그릴 수 있어요. 만약에 A라는 게 껴있으면 얘를 정상적으로 못 그립니다.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그리잖아. 근데 A를 넘겨버리면 얘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자, 한번 그려볼 시간 드릴까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실래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거야.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처럼. 이제는 아까처럼 함수로 가야 돼. y는 자, 그려볼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15초. 그러니까 요 기본 세팅을 암기해야 돼. 이번 페이지가 시험 문제인데 특히 방정식 활용 문제는 이런 문자가 꼭 나와 한 개씩. 뭐 A라든가 K라든가. 걔를 먼저 이항해서 혼자 둬야 돼. 혼자 둬야 돼. 그 이유는 그래야지 왼쪽에 있는 함수를 내가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즉 왼쪽 함수를 어떤 기본 뼈대로 잡겠다는 거야.
그려놓고 이제 오른쪽을 이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움직일 겁니다. 왜? 움직이다 보면 자, 실근이 3개란 말은 교점이 3개란 얘기거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하면 되게 생각보다 쉬운 파트가 되니까 제발 부탁인데 잘 들으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한번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뭐를? 여기 있는 파란 색깔 함수를요. 자, 저는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는 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점이 나오네요.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요거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자, 요런 함수 혹시 나오셨나요? 나온 친구 채팅창에 한번 써봐. 난 요거 나왔다. 난 요거 할 수 있다. 혹시 아직 시간이 부족했는데 할 수 있다. 동현이 나왔어? 나왔고. 자, 일단 요렇게 먼저 그리는 거야. 즉 어쩌면요. 추가로 피가지고 얘가 이제 어쩌면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 얘는 고정돼 있어. 근데 이제 오른쪽을 그릴 차례인데 얘는요. 앞장처럼 y는 0이 아니야. y는 a라는 말은 얘가 지금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움직인다. 즉 얘는요. 일단 그래프 모양은요. 모양은 이렇게 가로선이거든. 이런 선이 방학 때 기억나? 이렇게 막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저희는 뭐를 찾겠다고요? 자, 이번 문제는 실근이 3개 있다고 했잖아. 즉 그 말을 함수로 해석하자면 교점이 몇 개 있게끔 교점이 3개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아오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A를 움직이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원래 3개만 물어봤는데 그냥 저는 말 나온 김에 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크게 실근이 1개, 실근이 2개, 실근이 3개 이렇게가 가능해요. 이번 그래프를 이해했다면 실근이 없는 건 안 됩니다. 항상 최소 1개씩은 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해 보세요. 자, 위에다가 적당히 그려보시면 자, 요때는 교점이 몇 개야? 교점이 1개지. 그럼 요때가 뭐다? 실근이 1개일 때다라는 거예요. 언제? 27보다는 클 때는 계속 교점이 하나입니다. 이제 그거를 부등식으로 쓰는 거예요. 1개일 때는 A가 27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언제? 순간적으로 A가 27일 때 교점이 2개란 말은 실근이 2개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이번 문제가 됩니다. 교점이 3개가 돼요. 언제까지? 27보다 작은데 마냥 그런 게 아니야. 여기 밑에 있는 마이너스 5보다 클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언제? A가 마이너스 5일 때 다시 교점이 2개, 실근이 2개가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시면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다시 실근이 1개가 되는 쭉 관계겠죠. 이런 분석이 사실 다 가능해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고 좀 계신가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말 나온 김에 바로 오른쪽 문제로 이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 제가 연두 색깔로 친 여기가 지금 교점이 3개인 점들 맞아? 그치? 실근이 3개인 점들 맞아? 여기인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2개를 좀 비교해 놨거든요. 자, 이게 바로 오른쪽 문제야. 혹시 여러분들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혹시 기억은 실근이 3개는 3개인데 양수 몇 개, 음수 몇 개게요? 자, 혹시 여러분 기억은요 음수 몇 개, 양수 몇 개게요? 자, 뭐를 보라고요? 요 교점의 부호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왼쪽 보시면 음수 두 개에 양수 하나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요. 음근, 음수인 근이라고 할게요. 음근 두 개, 양수인 근 한 개가 기억이에요. 그리고 밑에 니은은요. 반대로 음수 한 개, 양수 몇 개야? 두 개잖아. 즉 이게 이제 음근 한 개, 양근 두 개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문제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근이 세 개는 세 개인데 뭐 음수 두 개, 양수 하나인 것도 사실은 잘 보면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래 정답은요 이렇게 부등식으로 그럼 요때가 저거이고 요때가 이거겠네요.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다음 시간에 라이트생 가도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도 요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9번 문제 풀어볼게요.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 단지 이제 실근이 한 개인데 음수인 근을 갖게끔 A를 한번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방정식 활용은요. 제가 물어본다면 저한테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문제요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보통 방정식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A를 막 움직이면서 저기서 말하는 거를 저희가 알아올 수 있어요. 자, 한번 9번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2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 세팅부터. 자, 기본 세팅은 뭐라고요? 자, 기본 세팅은 문자가 혼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이유를 공감하자면 그래야지 함수를 먼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신 다음에 저 문자를 움직이면서 시키는 범위를 알아올 겁니다. 쭉 움직이다 보면 보이잖아요. 교점이 한 개란 말은 실근이 한 개, 교점이 두 개란 말은 실근이 두 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구체적인 부호까지도. 여기는 실근이 한 개는 한 개인데 뭐 양수인 근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만 이해를 잘해봐. 여기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쉽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약간 위치관계 문제스럽기도 하네요. 다시 보니까. 우리 지난번 시험 보면도 막 위치관계 같은 거 나오잖아. 뭐 그런 느낌이에요. A를 움직이면서 위치관계를 알아오는 거야. 교점 3개 되는. 자, 오늘 첫 번째 방정식 활용이고 제가 어제 수업을 떠올려 봤을 때 부등식 쪽도 기본적인 내용 설명까지는 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고 잠깐 쉬었다가 활용 또 시험 문제가 있겠죠.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설명드릴 거고 이어서 마지막 내용을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요거 관련 유형 문제 쭉 풀고 일단 한 바퀴 끝내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가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좀 걸거치네요. 내릴게요. 자,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자,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나 방정식이 나와 있어. 그럼 언뜻 보면 방정식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 방정식 문제를 너네가 방정식으로 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자? 함수한테 가시라는 거야. 걔가 도와줄 겁니다. 알겠지? 자, 기본 세팅부터 암기하세요. 자, 기본 세팅은 뭐다? 문자만 혼자 남겨야 됩니다. 다시 이항을 하신 다음에 문자만 혼자 남기고 이제 뭐 하자? 뭐 하긴요? 그려봐야죠. y는 자, 그려볼 겁니다. 즉 지금 이 상황을 그래프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프 문제로. 자, 여기 있는 빨간 색깔 한번 여러분들이 자, 그려보실 건데 저는 답안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얘를 한번 그려보시면 1,4에서 극대 그리고 3,0에서 극소 그리고 y절편은 빵이 되는
뭐 어떤 요런 그래프가 다들 나오셨나요? 자, 요런 그래프입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는 자,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을 그릴 차례인데 자, 이걸 한번 해석을 다시 해봅시다. 방정식에서는 근이라는 말을 쓰지만 함수에는 근이란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 교점이 있을 거고 교점이 한 개인데 이게 음수에서 만나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해보신다면 얘가 어디 있어야 돼? 대충 그려보시면 교점이 한 개인데 음수인데는 요런 데 맞아요, 여러분들? 요런 데 맞아요? 요런 부분을 찾겠다는 거예요. 교점이 한 개인데 x값이 음수잖아요. 음수. 요런 부분. 그래서 정답은요. 보시는 것처럼 언제 0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번 페이지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올 겁니다. 라이트생과도 별로 안 달라. 얘는 안 달라요. 그래서 요거 한번 몇 번만 해봐.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그린 다음에 A를 움직이면서 찾는 거야. 뭐 실근이 2개라고 하면 교점 2개짜리, 실근이 3개라고 하면 교점 3개짜리, 뭐 양수 2개, 음수 1개면 잘 보면 그런 구간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오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필기한 대로 돌아가서 자, 두 번째 내용까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이 필기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방정식을 함수로 가서 교점을 보는 거예요. 원래 문제는 실근인데 교점을 통해서 해석을 해오자. 뭐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밑에 부등식 활용도 위와 유사하게 한번 필기 먼저 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필기할게요. 자, 역시나 이제 부등식 활용이니까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어떤 부등식 문제가 나와요. 어떤 이런 부등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저희가 보통 이제 부등식이라고 부르잖아. 자, 얘도 그냥 위에랑 깔맞춤을 할게요. 그냥 얘도 그냥 한쪽을 0이라고 둘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한쪽이 꼭 0이 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상관없긴 해요. 어쨌든 자, 이런 부등식이 나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가보시면요 3차 부등식 막 4차 부등식이 나와. 너네가 못 푼다는 거야. 못 풀어요. 너네가 못 푸는데 문제에서 물어봐. 언제 뭐 언제 이게 뭐 되고 뭐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거를 어디로 가서 함수로 가서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가 되는 거야. 사실은요. 자, 가는 방식은 위와 동일합니다. 얘를 그냥 y는 이렇게 해서 함수를 2개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를 뭔가 해야 되는데, 자, 위에서는 결론이 이 결론이었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게 결론이냐면, 어쩌면 이거에 관한 해석이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결론을 기억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보통 이거를 크다라고 읽잖아. 근데 함수에는 크다는 게 없습니다. 뭐 모양이 큰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럼 어떻게 불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걸 기억하세요. 위에 있다. 자, 크다라는 거는 이 f가 더 위에 있다 라고 이해를 해서 실제로 그래프 문제로 풀겠다는 거야. 원래 기본 취지는. 그리고 자, 좀 약간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부등식과 방정식은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결국 마무리가 달라요. 우리가 방정식 문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결국 마무리도 얘는 그래프 문제로 풀어. 마무리도. 방정식은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 못 풉니다.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A를 움직여서 볼 거 아니야. 어디가 그거인지. 근데 부등식 문제는요 처음에는 그래프 문제인데 결국은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최대 최소 문제로 얘를 풀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해 두시고 마찬가지로 한 문제를 통해서 잠깐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시겠죠? 놀랍게도 이 작업들은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불과 얼마 전에 대본 적이 있고 1학기 때는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은 방정식인데 풀 힘이 없어요.
부등식인데 풀 힘이 없어요. 함수로 갔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자, 이번 문제는요, 어쩌면 또 조사해봐라, 증명해봐라, 느낌 와? 정방향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느낌 와? 시험 문제는 다음 장이야, 원래는. 쉬는 시간 전에는 이 정방향부터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요, 읽어보자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뭐 비슷한 말로 이게 되는 걸 한번 조사해 보라는 거야. 원래 방향 문제입니다. 자, 위에 뭐 길게 써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필기를 깔끔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얘는요, 다시 말하지만, 자, 읽어보시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된대요. 이번 문제는 이게 되는지를 조사해보라는 문제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 몇 개 넣어보면 안 돼요? 넣어보시면요, 이거 됩니다. 돼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넣을 거면 다 넣어봐야 돼. 근데 실수는 무한계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 고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쓰겠다는 거고, 그 아이디어가 함수인 겁니다. 함수로 그려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자? 함수로 가야죠. 뭘 어떻게 해요? 자, y는 자, 함수로 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4차 함수 한번 빠르게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역시나 답안지를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한번 그려보시죠, 여러분들. 얘는요, 마이너스 1,0에서 극대, 그리고 0, 마이너스 1에서 극소, 그리고 1,0에서 극대가 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거 뭐예요? 왜 이렇게 개판이네요. 자, 원래는 좌우가 대칭인 되게 예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그릴 차례야? 여기 있는 y는 0을 그릴 차례인데,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요, 그냥 이렇게 이거잖아. 이거죠.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뭘 확인해야 돼? 모든 실수에서 얘보다, 자, 아까 말했죠? 항상 위에 있다. 즉, 저희는 지금부터 이 파란 색깔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거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는 보여? 위에 있거나 어쩌면 같거나, 다시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언제? 자, 이거 아까 제가 체크 안 해드렸는데, 보통 부등식에서는 모든 실수를 항상이라고, 함수에서는 항상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거나 그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근데 그려봤더니 선중아, 항상 위에 있거나 같나요? 파란 색깔이? 자,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 응. 사실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 문제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보이잖아. 파란 색깔이 항상 더 위에 있거나, 지금 딱 요 두 점만 같거든. 보여? 딱 요 지금 두 점만 같단 말이야. 근데 이번 문제는 같은 거 오케이라면서. 그럼 되는 거야. 왜 나머지는 항상 위에 있잖아요. 보이세요? 항상 위에 있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 문제라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13번 풀어봐. 자, 이것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프 문제라는 거야, 얘도. 자, 선생님 이번에는 모든 실수가 아닌데요. 여러분 예로부터 이게 그럼 가위야, 가위. 그럼 그린 다음에 자르시라는 거예요. 0 이상만 보겠다는 거야. 자,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한번 눈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 문제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방정식과의 차이점,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위에 있는 11번에서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있잖아. 근데 풀리네. 근데 그걸 근데 보통 학교에서라던가 잘못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야. 원래는 그래프 문제야. 근데 저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해보면 기껏 열심히 그렸는데, 사실 이 항상 위에 있는 거는 딱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다 볼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야. 딱 누구랑만. 그냥 최소값이랑 최대값이랑만 비교하자라는 게 뭐 어떤 기본 취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고 푸는 친구랑 당연히 그냥 푸는 친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연히 땅 차이죠.
자,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요 함수를 그려보시면 원래는 여기가 살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증가하는데, 자, 뭐가 있다? 가위가 있잖아. 이 가위로 싹둑 잘라 보시면 여기가 지워지게 되는 거야. 다시 원래는 있었는데요. 이제 가위로 잘려 나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y는 0. 얘는 아까도 본 적 있는 x축이죠. 이렇게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려봤더니 동현아, 얘 지금 빨간 색깔이 항상 위에 있거나 같나요? 그래프 모양 보시면 맞아? 어, 위에 있거나 여러분 항상 여기 위에 있잖아요. 빨간색이 또 위에 있잖아. 그쵸? 그리고 는 요 점만 딱 같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 문제라는 거야. 이런 증명은요, 그래프면 바로 보여요. 항상 위에 있네요.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몇 번 해보시면, 자, 요거 잠깐 브리핑하고 쉬겠습니다. 이제 이게 쉬는 시간 끝나고 저희가 다음 장 내용이 되는데, 다음 장이 또 시험 문제입니다. 요번 페이지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 이렇게는. 자, 이럼 지금 이제 어쨌든 뭐를 한 거냐면, 자, 위에 두 그림을 가만 보시면요. 어쨌든 저희는 보인 거야. 뭐를? 여기 있는 부등호가 가리키는 쪽이 위에 있거나 같은 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구경해 보시면 그래프를 열심히 그렸지만 사실은 결국 위에 있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다 비교해야 되나? 아니면 이 빨간 색깔 함수에 보시면 혹시 최대값 보이세요? 자, 어디가 최대야? 지금 요 점이 딱 최대야 아니야. 이 최대값만 보이면 되는 거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다? 자, 12번 문제는 사실 이해를 했다면 사실은 굳이 다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누구만. 이 빨간 색깔 함수의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만 비교해 주는 거예요. 즉 얘네들만 0 이하인 걸 보여주면, 즉 0보다 아래에 있는 거 보여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아래에 있어야 돼. 원래 최대가 가장 위에 있는 거잖아. 가장 위에 있는 꼭대기가 x축 아래래. 그럼 나머지는 보나 마나지. 자, 마찬가지로 13번 문제도 열심히 그렸는데 결론적으로 영양가가 없다는 거야. 왜? 어차피 얘네들 여러분들이 일일이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랑만. 이 빨간 색깔에 최소값 있죠. 여기 보이세요? 이 최소값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고 이 흐름을 이해해서 공부를 해야 돼 원래는. 자, 정리할게요. 앞장에서 배운 방정식 문제는 끝끝내 그래프 문제입니다. 걔는 그래프로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왜? A로 움직여 봐야 되거든. 근데 이번 페이지에 있는 부등식 문제는요. 원래는 그래프 문제인데 몇 번 해보시면 어차피 비교할 대상은 최대 아니면 최소야. 나머지는 걔네만 되면 자동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다음에는 제가 요거를 빠르게 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오늘 요 내용을 좀 이해하셔가지고 귀가